예비 리더를 키우는 법은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리더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정말 어렵다. 응? 그렇죠. 이것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앞으로 미래의 힌트를 제공한다. 과거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사람 고유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이 특성을 통해서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상할 수가 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훌륭한 선수와 훌륭한 코치는 다르다는 점이다. 1990년대 NBA 최강의 팀이었던 시카고 불스를 이끌었던 필 잭슨이나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은 선수 시절 슈퍼스타가 아니었다. 영업 담당자의 역량과 영업 관리자의 역량은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최소한 말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고성과자가 반드시 좋은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성과자가 좋은 관리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기본적으로 영업 담당자로서 최소한의 성공 경험도 없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기준은 말할 자격이 있는가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는가?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영업이라는 일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더 후보를 중간 성과자 이상의 에서 찾는 이가 기본이다. 영업 담당자 중에 리더의 자질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 과제를 부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의 일부를 위임해서 실제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업회의를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 모임을 주관하게 하거나 주니어 영업 담당자에 대한 멘토링을 맡겨보는 것도 좋다. 리더 책임자를 판단할 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마음에 들면 다른 하나가 아쉬울 것이다. 이럴 때는 의사결정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의사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하나는 바람직한 기준이다. 절대적인 기준에는 점수가 없다. 예, 아니오만 존재한다. 이를테면 영업 담당자 경력 5년 이상, 영업 성과 최소 얼마 이상, 영업 지침을 위반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여부 등 예, 아니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은 다른 장점이 있더라도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한 뒤에는 바람직한 기준을 설정한다. 이때 미리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영업관리자의 특징을 놓고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직원 간의 인간관계 점수, 영업 프레젠테이션 점수, 영업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점수 등 영업 관리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그 결과 상위 점수가 나온 두세 명이 영업 관리자를 후보군이 된다. 리더 양성을 위한 조언은 영업 관리자 후보군이 정해졌다면 이들을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작업을 해야 한다. 물론 리더 양성이 영업 관리자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별도 활동이 되어서 그 자체가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여유를 가지고 하되 리더 양성 과정 자체가 현재 영업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다. 우선 이들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관리자에게도 물론 직무 범위라는 것이 있지만 한 조직의 소장은 명시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팀을 이끄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는 일정의 희생이 뒤따른다. 영업관리자 역시 개인의 삶이 있고 지나친 노동에 번아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담당자에 비해서 그 희생과 책임의 범위가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업 관리자가 조직을 이끌면서 이것은 고용 계약서에 없는 일인데 하면서 매뉴얼에 있는 일만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곤란하다. 관행과 업무 매뉴얼에 의존하는 관리자는 없는 길을 뚫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리더 후보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리더십 과제를 맡길 때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팀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할 때 기꺼이 맡고자 한다면 영업관리자로서의 일단 합격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그 일을 하면 추가적인 보상이 있나요? 등을 따진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현재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음으로 리더 후보에게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리더로서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회사의 교육 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배려하거나 추가적인 1대1 미팅을 통해서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서 필자의 경우에 성과평가 시즌이 되면 대부분의 직원과 회사에서 1대1 미팅을 하지만 관리자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직원과는 별도로 식사를 하면서 좀 더 긴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개인 성과를 넘어 조직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 자질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다. 인사는 인사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업관리자가 인재 양성과 배치에 있어서 선봉에 서야 한다. 그것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영업관리자의 자세이고 이러한 태도는 영업관리자 역시 다음 리더십 파이프라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상의 지침들을 기억하고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 리더를 키울 때에 내가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어떤 리더가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관행을 답습할 때 그를 비판하는 말로 쓸 수가 없을지는 모르나 누구나 맡겨지면 그 일을 한다는 뜻으로 결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떠나기 전에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성공 DNA를 남기는 최고의 영업관리자. 과학수사에서는 DNA 감식이 기본이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범인의 DNA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DNA는 사람을 규정하는 고유한 요소이고 누군가 움직이는 자리에는 DNA라는 흔적이 남게 된다. 영업관리자도 리더와 리더의 DNA를 가지고 있다. 각 영업관리자에게는 고유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고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그 흔적이 남게 된다. 그래서 영업관리자는 성공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는 나의 DNA라는 흔적 위에서 다음 리더십을 이어받는 것이다. 다만 다음 리더가 나의 DNA를 깨끗이 지우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나의 DNA를 이어받아서 더 큰 발전을 이루려 할지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영업관리자로서 조직을 이끌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이 무가치 않은 것으로 폐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조직을 떠나기 전에 성공의 DNA를 물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간 수고한 모든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혹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가? 필자가 20대 청년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늦은 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진 곳에 있는 철길을 걷고 있었다. 정신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빵 하는 경적이 울리고 등 뒤에서부터 밝은 조명빛이 나를 감싸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까지 무슨 생각했는지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눈앞에 전승역에 돌아오는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그 순간 몸을 날려 가까스로 기차를 피할 수 있었다.
깜짝 놀라 한참을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그때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죽음의 경험을 생각할수록 현재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직원들의 수다를 떨며 보내는 점심시간, 퇴근 후에 아내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까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이면 이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낭비하다 그 소중한 순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고 만다.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끝이 있는 것은 숭고하다. 스티브 잡스는 삶의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죽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움의 낡은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암투병을 하며 죽음을 생각하면서 얻은 깨달음이다. 아마도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더욱 뚜렷이 보였을 것이다. 영국 관리를 하면서 삶과 죽음까지 논의해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다만 끝을 준비하는 것이다. 끝이라는 겨울은 현재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 비춰준다. 그래서 현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은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영국 관리로서 끝을 생각하는 것은 다음 질문들을 품고 현재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이다. 훗날 나의 동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문 본부장님은 정말 우리 일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다. 김 전무님은 탁월한 분이었다. 박 팀장님은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지금의 영업관리자가 떠난 후에 이런저런 말들로 후배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회고할 것이다. 그때 기억되고 싶은 말이 곧 그 자신이 추구하는 DNA, 남기고 싶은 가치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리더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목표에 충실한 한계를 만드는 나침반과 같다. 두 번째 질문은 나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더 나아진 점은 무엇인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취는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팀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무언가 공을 세우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코치가 다시 골을 넣는 스트라이크로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 영역 관리는 공을 세워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를 낮추고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좋은 리더는 그가 해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위대한 리더는 우리가 해냈다는 말이 나오게 만든다. 나로 인해서 우리 조직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하라. 그러면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새롭게 이루어갈 것인가? 영업관리자 역할을 경력의 마지막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영업관리자가 역시 다음 단계의 리더로 나아가야 한다. 영업 프로세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보라. 조직과 산업 전반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팀원을 원한다.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너는 의사나 판사가 되어야 해 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이다. 너는 꿈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은 그보다 낫다. 하지만 최상의 방법은 부모 스스로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 역시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성공의 DNA를 남기는 영업관리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 조직의 성공 DNA는 이런 것이다 라는 매뉴얼을 남겨서 전달하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였다. 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조직을 만들지,
그리고 너의 단계는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의 DNA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DNA가 너의 흔적이 되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역사가 된다. 우리가 몸담은 회사가 그 역사를 써내려왔으며 나 역시 그 흐름 가운데 고객을 만나고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고 있다. 그것이 영업관리자가 살아가는 리더의 삶이다. 이렇게 에필로그로 나는 영업이 좋다. 4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을 불미를 이루는 길은 기억에 될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나를 만나서 솔루션을 제시받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비록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제안 덕분에 혜택을 입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누군가는 좋은 제품의 효능을 얻고 누군가는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솔루션은 그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해서 더 나은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영업이란 일은 그렇게 숭고하다. 그래요. 조직에서 이 책을 곧 듣게 될 당신도 언젠가는 지금 속한 조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 성공이 지속되기를 위해서는 사람을 남겨야 한다. 그렇죠. 사람을 남겨라. 미리 카네기에서 LG 리더십을 맛본 어느 밀레니엄 세대 영업 담당자의 에세이에 셀링 밀레니엄 세대 영업 담당자가 목표 달성을 간절히 원하기까지. 자, 이 내용이 뭐냐? 영업 담당자로서 본격적인 경력을 시작하면서 영업 목표를 정하고 목표 면담 미팅을 했을 때의 느낌이 생생하다. 나에게 주어진 숫자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 치고는 정말 용기를 낸 발언이었지만 돌아난 대답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주위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따지는 분위기였다. 매니저는 나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이어졌다. 그렇게 미팅은 끝났다. 하지만 역시 회사의 그 누구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못하면 할 수 없고 달성하면 대단한 수준의 목표였기에 현실적인 실천 계획이 나 월병 활동은 당연히 나오지 못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의 영업 활동을 했지만은 주력 제품은 아무도 제대로 팔지를 못했다. 아직 이직 후에 B2B 영업을 시작했다. 목표가 정해지고 미팅을 하는데 예전 미팅과는 확연히 차이점을 느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관리자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경험한 목표 면담은 수직적인 목표 활동과 그것을 설득하는 일방적인 대화였다. 하지만 지금의 관리자는 왜 영업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은 다소 신선하면서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 질문들은 건강한 사고를 요구하는 느낌이 들었고 답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미래와 비전 그리고 나의 핵심 가치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내가 왜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려보았다. 진정한 동기는 영업 담당자 자신도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영업관리자의 질문과 코칭을 통해서 단순한 달성 목표, 즉 숫자 너머 있는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면 담당자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이유를 받아들이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신입 시절의 나의 영업인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영업이라고 하면 의리에 생각나는 고정관념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지인에게는 무리한 부탁을 해야 하는 일, 그런 편견에 힘들어 일하기 안타까운 시선까지 겹쳐지면 스스로 직무 정의를 영업이라고 생각하기를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나 또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업관리자와의 1대1 미팅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영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미팅은 분명 목표와 영업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만약에 숫자와 파이프라인 그리고 달성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 지금까지 그 미팅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질문은 너무나 신선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묻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이었다. 스스로를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쉽게 답하지 못했다. 이러저러한 질문을 주고받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나는 스스로를 영업 담당자라고 생각하기를 각종 이유로 거부하고 고객사를 지원하고 제품을 잘 알리는 일 같은 이상하게 꼬인 직무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꼬인 실타래를 풀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영업 담당자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무를 다시 정의한 이후에 개인적인 핵심 가치 그리고 조직에서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그림과 영업 성과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영업 담당자마다 인생관과 삶의 핵심 가치가 다르고 저마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담당자 자신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는 영역이다. 그 부분과 영역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강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자는 충분히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는 전제하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으로 그 담당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상대도 마음의 빗장을 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동기와 영역은 한번 정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 상수가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에 오랫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담당자일수록 이런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모든 영업 담당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목표를 달성하기 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어쩌면 고성과제였던 영업 관리자들의 편견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숫자, 목표에 관한 관리자의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는 결국 담당자에게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고 부담과 압박만 남기는 미팅이 되고 만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묻지 않았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치와 영업 성과를 연결시켜 준다면 담당자는 관리자가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럴 때에 담당자는 자신의 차별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객의 제품과 솔루션의 가치를 판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두 번째 애널라이저는 성과 관리에도 좋은 도구가 필요하다. 성과 관리에도 라고 했네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자. 회계를 하면 늘 결산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예결산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멍해지는 사람, 이번 달 카드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알고 싶이 하지도 않으며 엑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숫자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관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왜 직관으로 잘 살아간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이다. 대학 졸업 후에서 처음 시작한 업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부서와 회계 결산을 보고 하는 일이었다. 관리해야 하는 목소 개수를 송금 업무가 많았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했기에 감사 자료도 만들어야 했다. 미리미리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늘 맞지 않았고 몇 번을 다시 봐야 할 만큼 수정이 많았다. 숫자는 역시 나와 맞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매출을 예상하고 숫자로 정리하는 것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직감을 강하게 사용하는 나에게는 너의 활동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대로 활동량을 수치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을 위해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업인으로서 안정적인 목표 달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과를 분석하고 활동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나에게는 표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활동량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
상당한 안정감을 준 것 같아. 대사 보도를 함께 보며 영역관리자와 미팅을 하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도 좋다. 대사 보도 영역을 엑셀로 만들어 이용하던 유명 CRM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성과 분석 미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영업 담당자가 그 미팅을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느껴야 된다. 본인 개인의. 세 번째, 리딩에서 밀레니엄 세대가 원하는 것은 영향력이다. B2B 영업에서는 영업 대표라고는 직함을 많이 쓴다. 그 직함에는 한 명의 사원이 아니라 그 조직을 대표하는 전문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팀제와 달리 영업 조직은 개인의 성과가 곧 조직의 성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팀장 리더십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영업 대표의 줄임말로 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스스로 본인을 동기부여하고 관리하여서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의 속성이 반영된 말이다. 밀레니엄 세대이자 영업 담당자로서 여전히 영업 관리자의 리더십은 정말 필요하다. 한 명의 영업 담당자로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또 동료나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영업 조직에 필요한 리더는 다음과 같다. 일단 영업을 잘해야 한다. 매일 카네기는 말할 자격을 갖추라고 강조한다. 이 리더가 정말 나에게 영업 성과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본능적으로 영업 담당자는 마음속 저울로 리더를 재본다. 다음으로는 좌절과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거절이 일상이고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업 직무에서 완전 무기라여 흠이 없어 보이는 리더는 오히려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오히려 개별 미팅이나 술자리 등에서 영업관리자가 말해주는 자신의 실패와 좌절 경험담은 그 자체로 신선한 경험이다. 경험. 잔소리와 코칭은 어떻게 다를까?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잔소리의 경우는 질문은 거의 없고 혼자 말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반면에 코칭은 좋은 질문이 계속 나오고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지기도 하는 시간들이 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대화 속에서 풀어나간다는 거죠. 이벨루에이트. 밀레니얼 세대와 성과 관리는 한 구직 플랫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근속 연수가 2.7년이라고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입사자 대비 조기 퇴사자 비율은 평균 31.4%로 조사되었다. 이유를 물으니 적성과 안 맞는 직무라고 답한 비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대인관계 등 조직 부적응이 뒤따랐다. 나 역시 이직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직무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체질에 맞지 않게 예결산을 맞추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다른 업무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말이다. 그렇군요. 석세션. 관리자를 비전으로 꿈꿀 수 있는 조직은 언젠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을 하진 않았다. HRD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배들이 모여서 꽤 큰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런 입찰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이런 분위기는 너무 궁금했다. 괜히 기웃거리가도 나도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가서 한번 봐도 되는지
묻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영업관리자실에 들어가서 운을 띄웠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질문이 돌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의문이긴 하나 아마 나의 욕망 같은 것이 알게 모르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선배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보게 되었다. 지금도 그 일이 기억나는 이유는 내가 개헌학 이후에 기업 맞춤형 교육 컨설팅으로 직무를 바꾸고 싶다고 먼저 요청했기 때문이다. 개인 고객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나는 HRD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기업 고객 미팅에 함께 가고 싶다는 요청을 관리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드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를 해가며 배울 자신은 없었으나 언젠가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꽤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결국 팀을 옮겨서 기업 HRD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팀을 옮기기로 결정한 후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했다. 업무에 차츰 적응하며 중간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물론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준비부터 미팅 현장까지 관리자의 도움이 정말 많았다. 때로는 먼 거리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서 관리자가 직접 나를 태우고 지방 운전도 불사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하고 싶다. 어떨 때는 내가 저지른 심각한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SOS를 보낸 적도 있다. 그럴 때도 관리자는 나를 질책하기보다는 고객 미팅 때 놓쳤던 거 보완해 줄 부분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고객과의 자리에 관리자가 동석해 함께 해결했다. 이런 좌충우돌 현장 경험을 하면서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나를 느낄 수가 있었다. 선배들을 통해서 영업인으로서의 멋진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었다. 사석에서의 지인들을 만나면 자주 이런 푸념을 듣는다. 여기서 벌인 결과가 저 팀장이라면 저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퇴사를 하겠다. 입사를 할 때는 참 좋았던 저 사람이 여기서 뱉으면 승진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싫어하던 그 모습이 되어 있더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은 지속이 되기 어렵겠네요. 자, 부록에서 직무성과 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직무성과 기술 양식 기술 양식에 대해서는 팀 조직 목표, 비전, 미션, 가치, 직무 이렇게 조직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과에 대해서 성과 표준 이제 핵심적인 것은 파이프라인 분석은 여장 낚시를 당기는 법 등등 이렇게 했네요. 언제 어떻게 딱 당길 것인가. 7단계 프로세스는 개인 기회 찾기, 2단계 기회 성과 정의, 올바른 태도, 자원 제공, 연습과 스킬, 지속적인 진보 강화, 그리고 보상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내어봅니다.